안녕하세요. 온라인 인권교육 콘텐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진을 보세요. 강아지들이 있죠? 이 강아지를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 똑같은 강아지가 6마리나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와 다른 강아지들을 구분할 수가 없겠죠. 만약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들에게도 각자 다른 자기만의 모습과 성격이 있는데 말이죠. 겉모습만 보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똑같은 강아지들만 있다면 여러분이 키우고 함께한 추억이 있는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모르겠죠? 이 사진들을 보세요. 모두 각자 다르게 생긴 강아지들이 보이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긴 것처럼 서로 다른 점을 차이라고 해요. 모두 같은 강아지지만 생김새, 목소리,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곁에 불독 3마리가 있어요. 같은 불독 강아지지만 옷 입는 걸 좋아하는 불독도 있고 보드 타는 것을 좋아하는 불독도 있네요. 이렇게 생김새가 같더라도 또 하고 싶은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어도 모두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강아지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친구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아볼까요? 자, 여기 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모두 학생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라는 같은 점도 있고 또 학년이나 나이같이 다른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니? 한 친구는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한 친구는 축구를 좋아하고 한 친구는 드라마래요. 그리고 단 한 친구는 유튜브네요.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게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는 친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죠? 서로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친구들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할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모두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것을 바로 존중받을 권리라고 합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소중하고 귀해서 존중받을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알아볼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에 말한 존중받을 권리와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내가 가진 권리들이 무엇이고 그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먼저 내가 가진 권리, 갖고 있다는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권리란 무엇일까요? 권리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힘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권리가 있다는 자격증이 보이죠? 저 자격증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고 쓸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라는 것이 있어요. 또 이 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땅땅땅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그냥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 바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선생님도 여러분도 모두 갖고 있어요. 앞에 말한 권리들을 우리는 사실 인권이라고 해요. 앞에 말했듯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하게 갖게 되는 거죠. 아기 앞에 이것저것 장난감들이 많죠? 이 아기를 위해 이런 장난감들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도 여러분도 옆에 친구들도 모두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인권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돈이 많거나 적어도 상관없고 피부색이나 장애를 갖고 있든 없든 간에 모두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모두 인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권리인 인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마땅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이 가진 인권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대요. 그런데 어쩔 땐 우리 가족 모두 인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인권을 모두 생각하다 보면 법으로 인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인권의 기본은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면 세계 지도가 있고 여러 사람들의 손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UN이라는 모임의 표시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어떤 인권이 중요하다고 정한 것이 있어요. 바로 UN 아동 권리 협약이에요. 18살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의 모든 권리를 담은 온 세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학생이지만 여기 약속에 들어가요. 여기서 바로 학생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정했어요. 세계적으로도 여러분은 이런 권리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학생이고 청소년이죠. 여러분이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인권과 몇 가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두 번째,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들을 알아보겠어요. 익숙한 말 속에 숨어있는 차별, 존중받을 권리. 하지만 인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바로 차별이죠. 한번 볼까요? 네 사람이 있네요. 그런데 똑같이 생겼어요. 이러면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죠? 다음 여러 가지 색깔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이 있는 것, 서로 다른 것을 차이가 있다고 해요. 사실 사람마다 생김새, 목소리, 성격, 생각, 느낌이 달라요. 휠체어로 움직일 수도, 걸어서 움직일 수도, 길을 가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나와 다른 점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차이와 차별을 구분해 볼까요?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서로 다른 점을 말해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답니다. 남자는 남탕, 여자는 여탕에 가는 것은 차별일까요? 차이일까요?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바로 성별이 달라요. 성별에 따라 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욕탕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목욕탕을 분리해서 이용해요. 다음 그림을 보아요. 축구하는 사람이 있죠? 남자가 축구공을 갖고 있네요. 축구는 남자만 재밌게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네, 그것은 편견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이죠. 축구는 여자들도 재밌게 잘해요. 축구 선수들도 있죠. 축구는 남자들이 재밌게 하는 것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바로 차별이에요. 차별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해서 인권을 침해하기도 해요. 그럼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점심시간에 있던 일이었어요. 여학생들이 축구하려고 선생님에게 축구공을 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축구공은 남자애들을 줘야 하니까 여자들은 피고를 하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차이일까요? 차별일까요? 여학생들도 축구를 잘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별을 한 것이 돼버렸죠? 이렇게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야 해요. 여학생들이 축구를 하려면 선생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차별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죠? 평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말들 속에도 들어있어요. 웃으면서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에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차별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혹시 여러분이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있나요?
뚱뚱하며 뭘 못한다거나,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고 조용히 하라는 것, 여자니까 끼지 말라고 하는 것 등, 그리고 후보를 모르니까 투표를 하지 말라는 등 잘못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야, 너 특수야? 라는 말을 장난으로 했어요. 장난으로 했어도 듣는 친구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차별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차별을 받으면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받아요. 상처를 받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차별하는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의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요. 만약 여러분의 외모, 장애, 성격을 갖고 여러분을 뭘 못하게 하던가 놀리는 등 차별받는 말과 행동을 듣거나 보게 된다면 당당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단 이때 화를 내거나 싸우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침착하게 차별하는 행동 같으니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세요. 만약 혼자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얘기하거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의 친구의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친구의 권리도 지켜줘야 해요. 우리의 대표를 내가 선택하기. 선거에 참여할 권리. 이번엔 바로 투표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투표해본 적 있나요? 어떤 선거에 투표해봤는지 말해주세요. 우리 학교에서 반장,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해본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을 뽑았나요? 다음은 특수학교 학생회장 선거 투표 모습이에요. 투표에 중요한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를 만들고 비밀 투표를 하고 있어요. 한 명씩 들어가서 자기가 찍고 싶은 학생회장 후보에 선택하는 거죠.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쓰고 누리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투표는 왜 중요한 일일까요? 투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매우 중요한 행동이에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꼭 투표하세요. 만약 투표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말해야 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께 말하세요. 투표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있어서 투표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학교 투표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1층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투표소가 만약 1층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전동 휠체어 등이 가기 어려운 곳에 있을 경우에는 임시 투표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이런 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법으로 되어 있다고 말해도 돼요. 또한 작은 글씨를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확대 인쇄된 투표용지, 선거 전에 선거공항에 담긴 음성 파일 또는 점자 자료, 점자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과 친구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시작입니다.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힘과 권리. 자기 결정권. 이번엔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기결정권이란 국가 권력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개인적인 나의 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일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 선물 상자가 3개가 있어요. 3개. 이 선물 중에 딱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래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선택해 볼게요. 지금 선생님 혼자서 선생님 마음 가는 선물 상자를 선택했죠?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고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결정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점심 메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결정해 보세요. 짜장면, 짬뽕, 이 중에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했나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헤어샵에 왔다고 생각하고, 미용실이죠? 우리의 이번 머리 스타일을 한번 결정해 볼까요? 짧은 머리를 할지 긴 머리를 유지할지 이 중에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했나요? 그러면 자기결정권은 언제 어떻게 쓸까요? 자기결정권은 앞서 말한 점심 메뉴를 직접 고를 수 있을 때나 머리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나의 일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의 생활 방식과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스스로 결정하고 있나요? 다음 말을 보고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네, 아니요로 대답해 보세요. 쉬는 날 뭘 입을지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음, 어떤 반찬을 먹을지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음, 어떤 머리 스타일 할지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개나 스스로 결정하고 있나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싶은 것을 점점 늘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성에 관련된 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꼭 반드시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성에 관련된 행동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누구와 어떻게 사귈지도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와 성에 관련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침해해서는 안 돼요. 성에 관한 권리는 다음에 또 자세히 이야기해 볼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나의 일과 우리 일을 구분해서 자기 결정권을 써야 해요. 예를 들어 주말에 내가 입을 옷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입을 옷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일이에요. 그럼 같은 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학급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는 자기 결정권을 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일은 서로 이야기해서 제일 좋은 것을 함께 선택해야 해요. 이처럼 결정을 할 때는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나의 일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것이 나의 일인지 우리의 일인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천천히 결정해보세요. 음악 듣기, 아파트의 층간소음, 나의 친구 관계와 같이 서로 평소 생각해본 적 없거나 경험이 부족할 때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아요. 시간을 주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싶은데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헤드셋이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음악을 들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나와 가족의 중요한 비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비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선생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받기 전에 부모님과 여러분께 동의를 받고 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비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상관이 있는데요. 개인정보는 바로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나 또는 우리 가족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를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쓱 알아내거나 친절하게 물어봐서 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인 개인정보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에 대한 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개인정보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정보는 모두 사생활,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싫은 비밀, 이것을 지켜주는 정보예요. 이런 개인정보는 이름, 태어난 연도와 날짜, 즉 생일이죠. 어떤 학교와 몇 학년 몇 반인지, 핸드폰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집 주소, 계좌번호, 집 비밀번호도 모두 개인정보예요. 쉽게 알려주면 안 돼요. 최대한 알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나 문자가 자주 올 수도 있고, 누군가 여러분의 이메일이나 게임 계정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인 척하고 게임에 가입하거나 아이템을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비밀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개인정보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어떤 장애인지, 먹는 양 무엇인지, 몸무게 같은 것들이에요. 몸무게는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주기 싫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들을 알려줘서는 안 돼요. 이런 개인정보는 내가 말해야 하는 사람에게만 꼭 필요할 때만 말하면 돼요. 특히 선생님 같이요. 선생님은 항상 매년 초 여러분과 부모님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다음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 배운 것들을 해보았는데도 그래도 안 되면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하지만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곳인 전문적인 곳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전화하기 어렵다면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문기관인 곳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힘든 점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권리와 인권을 지키고 침해받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배우고 연습해 봤습니다. 정리활동은 필요할 때 잠시 영상을 멈추고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활동지를 함께 풀어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나를 차별하는 말을 했을 때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차별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 2번 선생님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 3번 주먹을 쥐고 노려보며 싸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싸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다음 이 그림들을 보세요.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학생회장 선거에 땡땡 할 권리가 있어요. 답은 네, 참여할 권리입니다. 다음은 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하여 말해봅시다. 내가 입을 옷을 결정하는 것과 학급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일과 우리의 일 중 어떤 것일까요? 각각의 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내가 입을 옷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학급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이 중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쉽게 알면 안 되는 나의 개인정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집 주소, 2번 좋아하는 음식, 3번 학급 규칙. 세 개 중에 무엇일까요? 네, 답은 집 주소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다른 사람과 같은 경우가 많으니 괜찮고 학급 규칙은 공개된 것이니 괜찮지만 집 주소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개인정보죠?
다음은 OX 퀴즈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일정한 개인적인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는 자세 교정권이다.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렸습니다. 자세 교정권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네, 답은 자기 결정권이었습니다. 오늘 활동을 마쳤으면 같은 반 친구나 옆자리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기분은 어땠는지, 선생님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준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선생님이나 친구들 때문에 화나거나 속상한 적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자주 묻고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말에 기분이 좋은지 알아두세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행복함을 찾아주고 지켜주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